기업 리서치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이분을 다시 한번 유승원 대표가 냉정하게 소개해 주세요. 스탠리 피셔 부의장도 이 방송을 듣고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글로벌 넘버 2 이코노미스트, 전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네, 전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피처 얘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뭐 준비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급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옐런 의장의 얘기가 있었고요. 오늘도 뭐 잇따라 그런 주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강한 달러 움직임 시작을 다시 한번 보여줬잖아요. 이런 환율의 변동성 그리고 이머징 마켓의 변동성 그런 것에 대해서 큰 그림 한번 잡아주세요. 교과서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더 이상의 왈가왈부는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옐런 의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연초부터 6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6월이 아닐 거다. 네. 근데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내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네. 그것도 아닐 거다.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 해도 결국은 처음부터 9월로 정해져 있는 거고 경기의 흐름 네. 이번에 이슈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미국 펀더멘탈상으로 보면 네. 실물 경기 측면에서 보면 네. 주택 데이터가 조금씩 올라올 거고 네. 기존 주택의 재고가 별로 없어 올라올 거고 제조업 경기가 재고와 수요의 속도를 보면 제조업 경기가 올라올 거고 네. M&A의 최근 동향을 보면 설비 투자가 조금씩 일어날 거다.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임금이 올라오는 건데 한 2달 있으면 이게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나온 데이터들은 주택 데이터 그 다음에 설비 투자의 선행지표인 비방위 자본재 주문의 상승 그 다음에 신규주택 판매 K실러 주택가격지수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지수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제 그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이런 방향성을 감안해서 네. 더라도 수준을 보면 아직은 조금 금리 인상에 빠른 건 사실이다. 특히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 중에 가장 일반 사람들이 피부로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물가라는 데이터인데 네. 페드가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 경로를 작동시킨 게 아니라 작동을 안 시킨 게 아니라 안 먹었죠, 그 경로가. 그렇죠. 자산 경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산 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기 시작할 거고 GDP 대비 명목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테이퍼링을 선언한 시점과 비슷한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옐런 의장이 꽤 비싸다고 주식이 얘기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아예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올해 금리 인상 할 거다. 물가를 감안했을 때는 사실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물가를 감안했을 때는 좀 빠른 것도 같긴 한데 늦추면 경기가 과열될 위험이 있다. 네. 경기가 안 뜨겁습니다. 과열이라는 얘기는 자산시장이 과열될까 봐. 자산시장의 과열. 근데 이렇게 되면 자산시장 안에서는 당연히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네. 비싼 거에도 싼 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포트폴리오 아이디어 중에 다만 천천한 이동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저번에 이제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조정이 급격할 거냐? 네. 그럼 전체 주식을 다 뺄 거냐 이런 문제인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체인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얘기인가 뭐 그 부분에 어저께 미국 금융시장이 상당 부분 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환율은 자금 이동의 흔적입니다. 네. 방금 전에도 이제 뭐 한국은행이랑 좀 얘기를 하다 왔는데요. 한국은행이랑 한 수 가르쳐 주셨네. 아니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합니다. 한국은행. 예,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제 딱 한국은행 사람들이 우리 전전님한테 질문을 구하는 거지. 아니 저한테 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한테 구합니다. 아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게 중요하잖아 우리는. 네. 글로벌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유럽 쪽에 좀 변동성이 클 것 같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되냐면 국내 주식시장 안에서 그러면
사실 글로벌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네. 크게 보면 글로벌 경기와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각 시장의 특성이 있는 거고요. 근데 표현해내는 건 거의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유럽 시장이 약간 변동성, 최근에 모닝레터 같은 경우 보시면 눈여겨보셔야 될 게 아르헨티나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르헨티나 왜 많이 빠질까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 나라는 부채 구조가 엉망진창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유동성 여건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라는 거죠. 글로벌 그렇죠. 유동성이 많이 팽창되면 망할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거, 할인율이 조금 떨어지는 게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네. 이 나라는 좋아지는 거에 배팅하는 나라가 아니라 얼마큼 덜 나빠질 거에 배팅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글로벌리 그럼 선진국 중에서 가장 부채가 많고 경기는 약한데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서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른 나라,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높은 나라. 선진국 중에서는 유럽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을 때 유럽 시장의 변동성이 미국보다 큰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드라기도 이걸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드라기가 저번 주에 나와서 7, 8월 달에 휴가 많이 가서 5, 6월 달에 채권 수급이 약간 빡빡해질 수 있으니까 유동성 더 공급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이건 유럽 채권 시장의 취약성, 유럽 자산 시장의 취약성을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어느 나라 중앙은행장이 매니저 휴가 간다고 유동성을 더 늘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유럽 채권을 유럽 ECB가 일단 너무 많이 갖고 있고요. 네. 당연히 양적 완화했으니까 유럽 은행들이 채권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채권 수급 상황이 굉장히 빡빡한 상황에서 외부 충격, 즉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에 대한 외부 충격 민감도가 유럽 자산 시장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 당연히 그렇죠. 경기가 약한데 유동성을 많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유럽장은 어떻게 봐는 미국장은 상대적으로 코스트가 올라오는데 일드가 같이 올라와서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할 겁니다. 근데 네. 유럽장은 일드가 잘 안 올라오니까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잘못 생각한 나라들이 몇 군데 있었죠. 페드는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를 4번이나 뚝심 있게 밀고 나가서 지금 미국 경기가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구간에 진입시켜놓고 퇴임했습니다. 네. ECB 잘못 생각했었고요. 우리나라 완전 잘못 생각했었고요. 중국은 일단은 유동성을 많이 넣었다가 부동산 시장이 올라오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 꺾었었고요. 다 알고 있죠, 이제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다 인정한 거죠. 할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나올 땐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야겠구나. 그래서 미국이 나갈 때 네. 자산 경로를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변동성이 커지면 ECB는 다시 유동성을 더 넣어줄 겁니다. 글로벌리 다 그런 미국 이외에 다. 그래서 생각보다 글로벌 유동성이 실제로 수축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어저께 미국 채권 시장이 얘기해 준 겁니다. 아, 그럼 그렇게 설명의 결과를 보여준 거네. 예. 예. 그래서 지수의 조정이 보통 지수의 조정을 10%라고 설정합니다. 보통 자산 시장에서. 네. 개별 종목의 기술적 조정의 폭은 15%로 보통 설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지수가 10% 이상의 조정을 넘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추세의 전환 가능성을 메인스트림 쪽에서 아니면 유동성 환경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어리시 마켓이 간다는 거죠. 예,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네.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채권 시장이라는 게 네. 가루가 되면 채권 시장이라는 게 급격하게 변동이 생기면요 모든 자산 가격은 가루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라고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다 보여준 거죠. 그렇죠. S&P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잠깐 황당하게 만들었었고 빚을 못 갚아서 채권 가치가 소멸하면 그 나라 자산 가격은 의미가 없다라고 픽스 국가들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주식시장 역사가 그렇게 오래 안 돼가지고요. 주식을 가격을 선정할 수 있는 그렇게 로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여태까지도 가장 실제로 가격을 그렇게 산정하지 않지만 이론적 토대에 가장 아직도 굳건한 거는 캐팸이니까요. 네. 캐팸에서 뭐 위험 수익률 뭐 망가지면 뭐 위험 수익률 산정이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포트의 체인지 과정에 초점을 맞추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경기가 천천히 좋아지고 네. 아직 해가 뜨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이클 주식 중에서는 이왕이면 조그만 데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고 특수 수요, 그러니까 특수 수요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수요가 수요처가 하나 더 붙은 애들. 네. 이왕이면 시컬 중에서는 특수화학이나 특수철강 쪽으로 계속 부터 시작하셔서 그 다음에 시간이 퍼지면 위로 조금씩 이동하시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일 거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이 최근에 보시면 조그만 철강주나 조그만 화학주들이 갑자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갑자기 변동성이 확 위로 커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시장은 상당 부분 많이 얘기를 해준 거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로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사실 뭐 연초 이후 똑같은 얘기여서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재미가 없더라도요. 저희는 귀에 못이 밖에 들어다가 또 잊어먹거든요. 왜냐하면 증권방송의 매력이자 단점이에요.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럴듯한 얘기가. 근데 여기저기서. 우리 전조님만큼 일관되게 얘기하는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디마디 또 자기네 의견을 가감없이 얘기해주고 윗분의 의견을 받아서 넘버 1의 의견을 받아서 넘버 2가 지금 얘기를 직접 해주고 있는 거잖아. 사실은 연초의 제목이 뭐였냐면 policy 그 다음에 economy and strategy였거든요. 네. 두 번째가 이런 게 강화된다라고 해서 momentum and strategy였고 그래서 이번에 낸 게 policy 똑같고 change 그리고 strategy. 그러니까 제목이 벌써 영어가 들어가니까 미국이나 중국 사람도 보는 거지. 그잖아. 그러니까 키움증권이 그렇게 대단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도 잘 안 보는데요. 안 보는 사람과 보는 사람은 차이가 많죠. 어렵지만 보고 이해하는 사람이 그 펀드를 유지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냥 어렵다고 안 보고 그냥 쉽게 쉬운 얘기, 혹하는 얘기 들은 사람은 지금 펀드의 수익률이 안 나는 거잖아. 딱 아는 거죠, 그야. 까놓고 얘기해서. 예, 이렇게 연초에 말씀드린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전전이 화면 좀. 예. 코스닥 그다음에 성장주 비중을 확대하고 성장주는 중국 소비주, 바이오 제약, 건자재, 반도체 소재, 네. 인터넷, 뭐 핀테크, 가치주는 유틸리티. 포인트는 특정 경제 단계 진입에 따른 수요 점화, 신시장 개화에 따른 성장 기대감. 이거는 위에가 중국 소비주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포인트고 밑에가 이제 바이오 시뮬러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서 가치 투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 이렇게. 네. 특수광, 특수화학, 자동차 부품. 위에서 이제 이렇게 이건 위에 있는 거죠. 자동차, 은행, 철강 여기 시간 지나면 위쪽으로 가는 거고요. 네. 여기는 중형주, 가치주 비중을 확대하는데 근데 이 세상이 느리게 좋아지니까 성장 투자를 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조금 좁혀지는 거예요, 숫자가. 중국 소비 관련주는 조그만 거에서 위로 큰 걸로 다시 붙이고 옆으로 조금씩 실적의 가시성을 바탕으로. 네. 반도체, 장비, 소재. 중국의 수요가 다변화되고 중국이라는 수요처가 하나 다시 더 붙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바이오 제약에선 넘버가 나오는 제약으로 압축. 네. 그다음에 경기 좋아지고 이러니까 항공기 부품. 이 표를 잠깐 이 표를 세워두시면 이 그래프를 거의 한 2달째 매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저도 사실 이 프린트를 하나 해갖고 저희 책상에 사무실 방송 책상에 딱 하니 붙여놨거든요. 이거 하나를 갖고 저도 서너 달째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강의 가면 이 표가 정말 대박이에요, 대박. 사실 연초 이후 표는 똑같습니다. 아니 똑같은데 얘기했잖아요. 이거 특히 2-3달 정도 매번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정말 저는 이제 전지현님은 우리 시청자분 매일 보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모시잖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지겹도록 아침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맨날 제 PD나 이런 사람 너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시청자분 가끔 써요 게시판에 똑같은 얘기 하는데 시장은 똑같아야지 어떻게 해. 매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거든. 중심을 잡아주는 우리 전전님 같은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세상은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 하나를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운받으셔갖고요. 책상 딱까지 붙어도 되세요. 여기 하나 말씀드리면 시장 앞으로 핵심은 네. 밸류에이션, 네. 턴어라운드, 네. 넘버를 바탕으로 한 프리미엄 부여. 네.
연초부터 또 그냥 9월 인상을 염두에 두고 5월부터 포트폴리오를 체인지하자. 며칠자 자리냐고 또 특이하게 딱 찍어서 물어보시는 분 계시네요. 이거는 이번에 냈습니다. 네. 5월 20일 자료인데요.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 20일 자료. 네, 5월 20일 업데이트판. 예전에는 나왔지만 5월 20일 판. 친절한 방송이야. 이런 방송이 없잖아. 뭐 이런 과정. 근데 이게 시장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네. 시장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시장이 반영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게 저번에 한번 와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장의 끝에서 한국은행선 전화면 받아. 청와대는 한국은행 전화면 받아야 돼. 네. 그잖아. 사고가 아니야 이건. 받아야죠. 특히 한국은행도 번호 받아줘야지. 네. 시장에서 이제 어떤 체인지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적인 현상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가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가 끝에서 이제 대중의 참여로 인해 가지고 키가 아닌데 끝에 뭐 따라잡기로 이제 크게 쾅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관찰되는 것 같고요. 변동성은 보시다시피 많이 좀 발생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투자 전략의 포인트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네. 실적이 나오는 실적의 가시성이 잡히거나 실적이 잘 나온 애들 빠지면 살 수 있는 거고요. 네. 실적의 바탕이 안 되는 애들 빠지면 팔아버리는 거죠. 뭐 이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여서 좀 근데 이게 시장이 어떨 때 실적에 민감할 때가 있고 어떨 땐 밸류에이션에 굉장히 민감할 때가 있는데 시장은 그동안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많이 했다가 조금씩 실적에 대한 가중치가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코스트가 올라가면 네. 일드의 비주얼리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약간 어려운 말씀 하셨는데요. 이런 거죠. 그 일드의 비주얼리티인데 그 한국말로 제가 더 쉽게 얘기하면 무식하지만 제가 무식하지만 단순하게 설명하는 재주가 네. 조그만 재주가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딱 이겁니다. 몸을 사린다. 몸을 사린다는 게 정답이죠. 그잖아요. 네. 예. 한국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 비싼 주식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네.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저는 시간이란 관점에서 많이 보거든요. 네.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을 살 때는 기본적으로는 싸서 먹는다는 게 아니고 기다리면 먹는다 이런 관점인데 보통 PR이 10배다 그러면 10년 기다리면 이익으로 본전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라고 본다면 네. 즉 밸류에이션은 시간이란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시간을 실제로 우리가 사는데 측정하는 방법이 실물 시장, 그러니까 보통 우리 생활 일상에서는 시간을 시계로 측정하죠. 그렇죠. 금융시장에서는 금리로 측정합니다. 맞아요. 이게 똑같은 한 시간도 금리가 우리도 굉장히 뭐 요새 뭐 속도, 중력 이런 게 시간의 상대적인 체감을 달리해준다 그러는데 그렇죠. 금융시장에서의 그런 거는 이 금리거든요. 금리가 굉장히 낮으면 시간 굉장히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렇죠. 금리가 높아지면 시간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비싼 주식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거건데 금리가 올라가면 시간을 그렇게 많이 못 기다려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익을 빨리 찍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어디 가면 이거 하고 싶어. 강의를 만들고 싶어. 전전님이 마트나면 따먹어갖고 더 쉽게 얘기해주기. 또 하나 풀이 들어갈까? 금리가 이제 낮으면 올라가면 시간이 빨라진다는 거잖아요. 뭐 근데 더 쉽게 제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랑 비쌀 땐 차이가 많은데요. 금리가 높을 때 가면 쉽게 얘기해서 이자 갚는 날이 빨리 온다는 거야. 갚을 날이 빨리 돌아온다. 그거 얘기해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팁을 잃어갖고
그때 전전님을 형님으로 어려운 얘기하면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고상한 얘기. 그러니까 한국의 사람도 얘기하는 거 있고 저는 일반 투자자 상대로 풀어주기. 그거 하나 만들면 좋겠다. 좋죠. 우리 전지현 풀 이야기 이런 거. 이번에 지금 어제 최경환 부총리하고 이준희 한국으로 그런 분들은 얘기하라 그러고. 얘기했는데 얘기하라 그래. 금리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이번에 낮춥니까? 네. 금리 한 번 더 볼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그죠? 예. 이게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어떤 행동이든지 명이랑 암이 있는데 했을 때 좋은 효과가 했을 때 나쁜 효과보다 커야지 이제 단행할 수 있는 건데요. 아직 국내 경기 여건 보면 불확실성을 한국은행이 많이 느낄 것 같고요. 네. 불확실성 많이 느끼면 사실 근데 이게 좀 슬픈 얘기긴 한데 불확실성 많이 느끼면 한국은행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지 말아야죠. 금리 인하하지 말아야지. 하고 뭘 볼 겁니다. 뭐 볼 것 같은. 대출 안 봅니까? 뭐 봅니까? 우리나라는 예. 금리 정책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트 정책입니다. 코스트를 다운시키냐 높이냐. 근데 일들을 고려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 일드는 이 소규모 개방경제 수출 베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드가 다 바깥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제어가 안 되죠, 금리로. 근데 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네. 미국은 좋으니까 올리겠죠. 근데 우리나라 아직 햇볕이 안 들고 있습니다. 왜 안 들까? 예. 중국 경제 안 좋으니까 생각보다. 네. 중국 내리면 따라 내릴 겁니다. 그 보고 있다가요. 네. 아직 불확실해서 확신을 못 갖고 있어가지고. 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2번 더 못 내립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타이밍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고요. 중국이 내리면 마지막으로 따라 내릴 겁니다.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그때 얘기하셨던 게 마지막 효과 마지막이야. 이게 의미가 있나요? 그 카드가 안 썼을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켜보고 내린다. 계속 그냥 좀 더. 전화 오겠지 높은 곳에서 요번엔 내리셔야겠습니다. 그럼 그때 내린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시장의 기대를 조절하려고 한번 보고요. 네. 내리더라도 이게 보통의 경기가 급격하게 돈다 그러면 금리를 내리는 순간 반작용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러겠지만 절대 수준 바닥은 맞는데 반대로 튀어오르는 변동성 그렇게 채권금리 우리나라 안 클 겁니다. 왜냐면 경기에 대한 자신이 크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돌아갈 겁니다. 천천히. 그래도 낮은 수준의 금리 자체가 바닥은 찍은 건 절대 바닥은 찍은 건 맞는데 네. 우리나라 금리 오르는 속도는 미국 금리 오르는 속도보다 약할 겁니다, 사실. 네. 변동성이 한번 있는데 그 변동성이 우리나라 금리는 그렇게 크지도 않을 겁니다. 걱정되는 거는 사실은 금리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금리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미국 금리의 변동성이 커질까 말까인데 어저께 네. 보여줬던 거 보면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소화 가능한 소화 과정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지수가 보통 기술적 조정이 한 10%라고 보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번에는 한 8% 정도 내외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라고 코스피 기준으로. 예, 코스피 그죠? 기준으로. 그리고 코스닥은 그것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안에서도 물론 그렇게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더 클 거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트를 잘 체인지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그러면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그 조정에 대한 어느 정도 조정의 완료 시점에 대한 쪽을 6월 FOMC 전후에 대한 쪽에서 이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벌써 오늘부터 이제 조정폭이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데 8%면은 충분히 그때까지 갈 수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예. 2주 정도면은. 그죠? 그럼 6월 FOMC 정도가 되면은 그때 이제 금리, 이제 우리 금리 좀 올려야겠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시장에서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시그널, 이런 걸로 좀 봐도 좋을까요? 기술적 반등은 가능합니다. 근데 네. 바로 좀 못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듯이 이거 이게 좀 필요하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코스트가 오르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는데 일드가 오르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느끼고 있을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금리가 인상된 다음에
된 다음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된 다음부터. 지수가. 그러면은 그 피셔가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피셔가 얘기한 대로 3년에 3%라고 한다면 네. 1년에 1%. 그러면은 페드 회의할 때 2번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올린다는 얘기 하잖아요. 25bp씩. 제가 봤을 때는 한 분기에 한 번씩 올릴 겁니다. 한 분기. 지금 그러니까 속도로- 그러니까 한 분기에 한 번씩 그렇게 올려야지만 예.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지금 한 2년 동안 미국 경제 성장률 한 2년 평균 앞으로 생각해 보면 한 2.5% 정도 GDP 성장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물가 상승률 한 2.5 정도 넣어준다 그러면 한 4%의 명목 경제 성장률 2, 3년 보면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라고 그 정도가 합당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금리가 상승이 되기 시작했을 때 본격적으로 시장이 움직인다. 과거 경험, 2004년도, 7년도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바탕해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위로 올라갈 룸 자체가 많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경기가 좋아졌을 때 더 예. 많다, 위로 열려 있다. 아마 상상하시는 것보다는 더 클 겁니다. 매트릭스네. 상상하는 것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제목 나왔네. 아니 근데 이게 단기적인 문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고요. 네, 중기적으로라도. 네,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네. 말씀드리는 건데 예전에 누가 다우존스 그 뭐야, 뭐 10만? 누구지? 36,000이요. 예, 예, 36,000인가 뭐 그 얘기 했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로직은 경기가 많이 좋아져서 주식시장이 많이 오른다는 그런 로직이 아니고요. 네, 네. 일단 첫 번째는 나빠지는 게 뉴트럴까지 가는 룸도 좀 남아 있고요. 많이 네. 남아 있고 엄청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그럼 약간 플러스 좋아진 상태로 진입했는데 엄청 플러스가 강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보다 플러스권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것 때문에 자산 가격이 한번 많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성 때문에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안정성 때문에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한 16년부터는 나타나지 않을까. 네. 16년 후반부, 정확하게 말하면 후반부터 17년까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런 게 다 반영되고 시장이 진짜로 좀 무서운 시장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뭐 3, 4년 후의 일이고. 아, 시간이 약간 다 됐네요. 네, 네. 질문 마지막 하나만 그냥 눈에 띄는 매크로 데이터 질문이 나와서 네. 시장에 영향을 별로 안 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썰렁한 이유인데요. 사실 보시는 대로 수출입 데이터가 굉장히 입 데이터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나라 매크로 데이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출 데이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일들은 다 밖에서 나오니까요. 네. 근데 왜 요새 설명이 떨어지냐? 딴 게 아니라 국제 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가 연초 이후 지난해부터 경기 외적인 공급 충격에 대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기와 무관하게 국제 유가가 빠져가지고 정유랑 화학 부분의 매출액이 네. 기저로 인해서 많이 감소한 영향들이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수출이 엄청 좋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약간의 하향 편의를 작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수출을 생각보다 착시 효과가 좀 더 안 좋게 보이게 하는 영향이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이정 대표 추가적인 질문 없으면. 네. 네. 오늘 또 시간 약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전화도 왔으니까 빨리 그 부분이라 또 전화하는 걸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도 올지고 시간입니다. 이성훈 대표. 이성훈 네. 대표가 오늘 한번 해석을 해줘. 왜냐하면 우리가 뒷담 말 좀 해야 돼. 전조님의 오늘 얘기를 듣고 느낀 거. 좀 또 시청자분들이 약간 어려운 것들이 있었잖아. 내가 오늘 2개나 풀어줬잖아. 네, 네. 자기도 한번 풀어줘봐. 아니 뭐
이제 얘기를 잘 풀어주셔갖고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조정에 대한 폭 한 8% 정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10%에서 8% 정도고, 그러니까 크러쉬의 형태로 올 것이냐에 대한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약간씩 이렇게 그 지금 스탠스에 대한 조정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시장에서 조정은 조정인데 네. 이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쪽이 이제 과거 우리가 한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네. 사례를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런 크러쉬에 대한 형태로 왔느냐에 대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은 이렇게 지금 장대 음봉, 그러니까 종합만 보면 흉하네요. 그죠? 네. 종합 매우 흉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종합 주가 코스피 지수예요. 네, 코스피 지수인데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올 거냐라는 얘기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죠? 이런 식으로 크러쉬에 대한 형태로 올 거냐. 몇 년이에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네. 몇 년이요, 몇 년? 이게 2013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3년도. 이 6월 달에 버냉키. 네, 네. 그죠? 버냉키 쇼크 버냉키 쇼크 때인데요. 네. 이 버냉키 쇼크 때처럼 이렇게 크러쉬로 올 거냐에 대한 쪽에서는 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네. 왜냐하면은 지금은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네. 다 어느 정도는 다 대비를 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금리 인상 직전에 나타났던 형태에 대한 흐름.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해갖고 2005년도 때 이렇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 때도, 네. 이때도 지금 한번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쭉 더 한번 뒤로 돌아가 볼 텐데요. 네네. 2010년, 2006년 이때죠. 네. 이때도 2004년도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네 그때가. 이때도 이렇게 빠졌거든요. 금리,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로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네. 유동성 장세로 쭉 올라오다가 이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아까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대로 그러면 이제 바로 V자로 올라갈 거냐에 대한 쪽에서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구간이 네네. 이렇게. 네. 그죠? 근데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느냐에 대한 쪽에서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경로에 대한 쪽을 안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거 몇 번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죠? 몇 번 경험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될까에 대한 쪽에서는 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8%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여기서 한 160포인트 정도 조정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보게 되면 한 2000포인트 내외를 살짝 이탈하게 되면 바닥권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려가는데 이것도 뭐 이틀 3일 이거 일주일이면 가는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일주일이면 가는데 이거를 가려면 네. 이거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걸 잠시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특히 수요일 날은요. 네. 이제 찾아주고 준비해야 돼요. 저는 얘기를 해드리니까. 수요일 날 보면 새로 오신 분이 많아요. 특히 네. 소문 듣고 오신 분이거든요. 네. 전전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한 분들도 많은데요. 전전님은 아무튼 저희 키움증권에서 이코노미스트 겸 투자 전략가, 네. 글로벌 탑 2, 탑 2다. 네. 그래서 괜히 하는 게 아니라 탑 1은 우리 또 마형님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마형님 워낙 바쁘셔서 다른 방송으로만 나가고 저희 방송에 잘 안 오셔. 워낙 바쁘셔갖고 할 수 없어. 그런 거는 사장님이나 회장님 한 말씀 하셔야 돼. 거기도 좀 신경 써라. 그러면 매일 나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지금은 하여튼 외부 워낙 바빠갖거든요. 하여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큰 도움을 주신 분이 전전 이코노미스트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죠. 이런 구조로 네.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네. 그 지금 보게 되면은 네.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네. 얘기인데 네. 요 시그는 그러니까 2000포인트 여기가 2000포인트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게 되면은 너무 빠르단 말이에요. 이게 8% 조정이.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요게 네, 네.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요 구조 지금 요 구조 있죠? 요 네. 구조? 네. 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저는 겁을 줄 필요도 없어 보이고요. 네, 네. 저는 아주 단순하게 보고 있어요. 아까 아까 있죠. 확 떨어진 2010년 네. 월봉인가 그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2010년? 13년 거 아까 확 떨어졌잖아요. 2013년 거? 예. 네. 예. 예. 2013년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자꾸 저한테 요약을 해달라는데요. 네. 오늘 설명 잘하신다고. 오늘 보니까 네. 승호님이 실전제를 잘 가르치는데 아까 어떤 분이 자꾸 이양영님이 요약을 해달라는데 제가 요약을 요약 한번 해주시죠. 예. 아까 거기서 반등 갔던 거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2003 내려갔다 올라갔던 건데 네네. 제가 전전님을 제가 정확하게 그 머릿속에 못 들어가 봤잖아요. 네. 근데 전전님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명확하다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보면 크래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네. 이 양반은요. 그거는 이성원 대표가 이제 과거 사례를 얘기하는 건데 네. 그렇게 겁낼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이게 뭐냐면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시 간다는 더 얘기죠. 이상적으로 더 룸이 훨씬 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잠깐만요. 제 끝 네. 다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고요. 다만 그 전점 얘기하는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포트폴리오의 교체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 들으시면 주시장은 뉴스에 움직일 때 있고요. 밸류에 움직일 때가 있고 성장의 가치될 때 많은 그런 항상 변곡점이 있단 말이죠. 근데 보면 지금 얘기는 항상 얘기하지만 10년 전, 20년 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보라는 거가 30년까지 보겠다는 거가 PR 500배, 600배 하는 거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과거 4분기, 1분기, 2분기에 지금 당장의 현 실적을 보라는 얘기고요. 거기조차도 경쟁력. 지금은 숫자가 잘 나왔다 이거야. 숫자가 잘 나왔더라도 여차 잘못하면 지금 중국 때문에 많이 좋아졌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갑자기 다른 자기랑 만들면 개꼬락지 되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IT 스마트폰 부품주가 많았어요. 잘 나가던 거. 근데 삼성에서 체인지 쫙 하면 훅 떨어지는 거 우리가 숱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주식들. 많이 봤잖아요. 제가 네. 거명할 필요는 없고 많이들 아실 거라는 얘기죠. 그런 것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지금 그런 것들을 고비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스트라이크 존을 좁히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먼 훗날 실적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실적. 지금 당장의 실적도 사가는 놈이 더 많아. 그래서 특수철강, 특수화학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IT가 됐건 자동차가 됐건 자동차 부분 얘기하는 게 그런 논조거든요. 사가는 놈이 많은 놈. 예? 예를 들어서 사가는 놈이 예를 들어서 바이어가 10명에서 100명이 되는 놈이 있고 10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놈이 있어. 아니 심지어는 지금 100명이지만 푹 바뀌면 다시 바이어가 10명, 10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드는 놈이 있어. 그것도 PR이 확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까 그 그래프가요.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걸 종합주가 지수를 얘기한 거잖아요. 네. 저는 종합주가 지수 그렇게 안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네. 보면 떨어져서도 안 되고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아까 그 자꾸 옮기지 말고 그거 보여주세요. 13년? 아까 그거 자꾸 옮기지 말고 이거잖아요. 요거? 이거가 딱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네. 개별 종목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개별 종목은 특정 종목이 뭔지는 시청자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제가 할 능력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전문가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투자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종목으로는요 반토막 10배가 올라가는 게 숱하게 많다. 전 진짜 생각하거든요. 저보러 지금 개인적으로 만나면 한 10개 불러드릴 자신 있어요. 저 2학년에 생각하기에 앞으로 뭐 10년 농담이 아니라 한 3, 4년 안에 10배 갈 건 전 10개 불러드릴 수 있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 게 한 서너 개 부를 것 같고요. 미국에서 한 5개, 중국도 한 5개 불러드릴 자신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면 다 불러드릴 자신 있어요. 네? 근데 반대로 지금 엄청 잘 나가는 주식 있단 말이죠. 네네.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도 있어요. 미국도 있어요. 반대로 저는 엄청 숏할 주식이 엄청 널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10분, 지금도 엄청 잘 나가고, 제가 말하면 누구나 다 하는 회사 있어요. 한국도 있거든요? 저는 10분의 1 토막 날 것 같아요. 그 주식이. 네,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게 저는 그런 주식 우리나라에 5개 딱 찍을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시장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바로 오늘 좀 갑자기 얘기해서 주식이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신용 있죠? 신용장고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 필요 없고, 신용장고 한번 봐주세요. 신용장고. 신용잔고를 보려면 네. 여기 있어요. 네. 그래프 보지 말고요.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신용장고. 네, 여기 네. 잠깐 신용잔고. 네. 그래프 만들어 놓은 게 있지. 네. 신용장고를 보여주세요. 신용장고. 보십시오. 네, 보여주세요. 존경하는 이승호 대표. 이건 뭐야? 설명 좀 해줘. 이거 신용장고.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요게 이제 분홍색, 아니, 그 주황색 선이. 빨간 거, 위에 거. 네, 요게 이제 지금 코스닥 신용잔고인데요. 코스닥 신용잔고가 4조 원대를 지금 넘어섰죠. 4조 넘어서 사상 최고야. 4조 원대가 넘어섰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피가 지금 파란색 선인데 네. 지금 이제 3조 6,448억입니다. 합이 7조 넘어섰잖아요. 네, 두 시장 합쳐갖고 7조 6,464억. 그게 지금 사상 최대잖아요.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금년 있고. 1월 달에 5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올해 1월 달에 이 네. 코스닥이 네. 올해부터 이제 코스닥의 신용이 코스피 네. 신용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만약에 확대가 된다라면 네. 요 이제 신용 잔고 잘 드세요. 때문에 그러면 확대가 될 여기서 수 있겠죠. 직전에 고점이 언제였어요? 직전에 아까 엄청 좋았을 때 2004년부터 7년까지 얘기하잖아요. 네. 2007년에 코스닥도 난리 났었죠. 네네. 그때 2조 3천 레벨이에요. 음. 잔고가. 물론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 지금 뭐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종목별은 다르지만 엄청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딱 걱정하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안 되지만 저는 지수는 안 밀린다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6월 조정난, 7월 조정난 전 개인적으로 보면 불셋이에요.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이성원 대표가 저를 알고 강연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저는 네. 조정 그런 거 별로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성격 자체가. 네. 지수가 4,000 간다, 5,000 간다 관심도 없지만
지수 얼마 떨어진다 고민이 없거든요. 전 100% 종목에 대한 고민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은 뭐냐면 6월 중순부터 6월 15일인가부터 그 종목들 한도 확대되죠? 네. 맞죠? 네. 이게 6월 15일인가 뭐 날짜가 6월 15일부터. 15일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100이란 돈이 100만 원짜리 주식이 상한가는 130만 원 되잖아요. 그게 얼마까지 떨어져? 70만 원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럼 앞으로 60%니까 뭐 계산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몇 퍼센트 훅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증권사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뭐냐면 그 반대 매매 이런 툴들은 다 바꿔야 돼요. 그쵸. 지금 늦어진 게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증권사에서 하고 경제방송 보면 지금부터 따따블 500%까지 몰빵 투자 여러분들 맘대로 저렇게 광고 지랄들 하잖아. 스탁론. 지랄들 하잖아. 스탁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율을 줄이거나. 그러니까 하잖아. 예. 그게 뭐냐면 그거 잘 보면 리스크가 엄청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그거 잘못하다면 돈 꽂은 뭐 은행들 있잖아요. 저축은행 이런 것들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한 방 제대로 안 걸리면. 그잖아요. 만약에 그랬다가 이제 저런 데 걸려봐. 내추럴 같은 데 걸려봐. 네, 그러니까 나가라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가 요즘 이걸 보면서 저는 제가 만약 그 기관 투자가다. 네네. 제가 외국인이라면요. 엄청 저는 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딱 타면 쫓할 거. 대출 공매도 할 거 있잖아요. 네. 널려있다 보고 있어요. 네. 코스트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거 지수는 그렇게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잘못하다가는 종목을 마냥 우리 기대하는 분도 있어. 내 주식은 안 걸리겠지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주식 비중은 줄일 필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충분히 리스크 관리 가능하다고 보기는데 종목 수를 무조건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또 의심해서 내 주식은 더 올라갈지 정말 확신 있는 거. 그때 대안을 그거에 변수를 전지현님이 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 어떤 것 방법을 줬잖아요. 우리도 종목을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죠. 알 수가 없으니. 그렇잖아요. 그거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근데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기관 투자라면 쫓을 게 넘쳐나요. 지금이요. 근데 지금은 안 치죠. 왜? 분위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분위기 한번 쑥 싸면 훅 떨어지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거가 아까 그게 종목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추럴 엔도텍은 아무것도 아니죠. 내추럴 엔도텍 같은 그래프는 아니겠지만 그건 정말 특이한 경우잖아요. 쉽게 해서 저런 그래프 있죠. 요즘 제 돈을 30만 원 먹어간 그리고 여전히 그 브랜드를 사랑하는 있잖아요. 슈피겐. 슈피겐 같은 그래프는 널려 있을걸요. 그 정도 그래프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지수나 이런 것들은 전 걱정 안 해요.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 2부는 오늘 또 바로 그분 오시잖아요. 네. 실전 전문가 네. 함께하는 시간 2부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